야, 강민준. 너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 하나 준비했다. 이 늙은이도 네가 데려가. 형 대현은 비웃으며 치매 노인인 한 상무의 휠체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쓸모없는 것들끼리 모여 살면 딱 좋겠네. 죽을 때까지 저 노인 수발이나 들면서 썩어라. 재벌가에서 쫓겨나는 막내 아들에게 딸려온 건 말도 제대로 못하는 70대 노기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짐덩이라 비웃으며 침을 뱉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버려진 그 노인이 사실은 그룹의 목줄을 쥔 거대한 호랑이였다는 사실을요. 가장 비참하게 추락한 순간 시작된 전설의 노기사와 승계 탈락자의 피 맺힌 복수극. 과연 재벌가가 내던진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축하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준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민준이 화면 속 복잡한 도면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완성한 친환경 에너지 소자는 우리 JS 그룹의 100년을 책임질 핵심 기술입니다. 긴 시간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아버지와 임직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장남 강대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강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강민준의 어깨를 꽉 쥐며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민준이가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이 사진들도 모두 동의하겠지만 이제 민준이에게 우리 그룹의 심장인 전략기획실을 맡겨볼까 합니다. 강 회장의 폭탄 선언에 장내에 있던 이 사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현이 쥐고 있던 와인 잔을 부서질 듯 움켜쥐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아버지, 아직 시연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강 회장이 강대현을 매섭게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보다 10배는 나은 동생이다. 결과로 증명했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강대현이 고개를 숙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동생이 기특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강대현이 비서인 김 실장에게 눈짓을 하며 연회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강대현의 뒤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대현이 가느다란 눈으로 무대 위 강민준을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민준이가 꿈도 꾸지 못할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개인 서버에 심어둔 자료는 확실한가? 김 실장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해외 유령 회사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완벽하게 심어두었습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강대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그래, 날아오를 때 떨어지는 게 가장 아픈 법이지. 연애가 한창인 시각, 강민준은 잠시 짬을 내어 별채 뒤편에 있는 낡은 숙소를 찾았습니다. 강민준이 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한 상무님, 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계세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한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만수는 한때 그룹을 일군 공신이었지만 이제는 치매로 인해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한만수가 입가에 침을 흘리며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강민준이 손수건을 꺼내 한만수의 입가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상무님, 저 민준이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상무님 차 뒤에서 잠들곤 했잖아요. 한만수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비가 오려나? 하늘이 겁네. 무서운 사람들이 와. 강민준이 따뜻한 홍차를 한만수의 손에 쥐어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곧 비가 오긴 하겠네요. 제가 시연회 끝나고 다시 올게요. 그때는 맛있는 과자 사올 테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강민준이 방을 나갈 때까지 한만수는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신제품 기술 시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강민준이 시연을 시작하려는 순간 행사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중요한 행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강민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JS그룹 강민준 이사 맞습니까? 회사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횡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이 강민준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무자비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강대현이 미리 매수한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강민준의 이름과 함께 비자금 조성이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대현이 강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 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강민준을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강민준이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강 회장이 강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소리와 함께 강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회장이 몸을 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이놈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강대현이 비릿한 웃음을 숨기며 강민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린 인사명령이다. 너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대성테크라는 폐공장으로 가라. 강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며 강대현을 노려보았습니다. 형, 설마 형이 꾸민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강대현이 강민준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데 누굴 탓해? 아, 그리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선물 하나 더 줄게. 강대현이 손가락을 튕기자 김 실장이 휠체어에 앉은 한만수를 밀고 나타났습니다. 한만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대현이 한만수의 휠체어를 발로 툭 치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도 네가 데려가라.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비참하게 늙어가는 꼴을 보는 게 내 계획이니까. 쓸모없는 인간들끼리 모여 살면 딱 좋겠네. 강민준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한만수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등을 돌려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이사진들도 민준을 외면했습니다. 강민준이 휠체어에 앉은 한만수의 손을 꼭 쥐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가요. 우리 여기서 더는 욕보지 말아요. 강민준이 한만수를 이끌고 텅 빈 로비를 천천히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본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현이 건물 위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민준 이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저 노인네도 얼마 못 버티겠죠. 강대현이 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제맛이니까.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강민준과 한만수의 앞길을 가렸습니다. 강민준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한만수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다 씻겨가려나. 강민준이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가운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멀리 보이는 본사 건물의 화려한 불빛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번져갔습니다. 강민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준과 한 상무가 유배지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민준은 삐걱거리는 함성문을 열고 공장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대성 테크의 전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마당을 뒤덮었고 공장 건물 곳곳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강민준이 녹슨 기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정말 막막하네. 지나가는 동네 주민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공장 안을 힐끗거렸습니다. 총각, 거기 귀신 나오는 공장이야.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곳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나와.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주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주민이 혐옥을 차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안 됐구먼. 저주받은 땅에서 무슨 복을 보겠다고. 강민주는 먼지가 자욱한 숙소로 돌아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한만수는 방구석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벽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걸레질을 하며 한만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무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깨끗하게 치우고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한만수는 대답 대신 입을 벌린 채 가느다란 침을 흘렸습니다. 강민준이 땀을 닦으며 시장에서 사온 나물과 쌀을 꺼냈습니다. 서툰 칼질로 재료를 다듬고 냄비에 밥을 안친 강민준이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강민준이 숟가락을 한만수의 손목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식사하세요. 제가 무침을 좀 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한만수가 손을 벌벌 떨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자 강민준이 얼른 다가가 한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상무님. 제가 먹여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강민준이 밥 한 술을 정성스럽게 떠서 한만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한만수는 어린아이처럼 밥을 받아 먹으며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민준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멍하던 한만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만수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 설비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만수는 녹슨 기계들의 나사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특히 구석에 놓인 거대한 기계 앞에서 한만수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한만수는 재빨리 다시 소파로 돌아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민준은 공장 구석에 버려진 낡은 캐비닛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사이에서
가죽으로 된 낡은 장부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강민준이 장부를 펼쳐 넘기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부 첫 페이지에는 창업주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정말 할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신 곳이었다니. 장부 내용을 살펴보던 강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에는 강대현의 이름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오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준이 주먹을 꽉 쥐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형은 이곳을 기술의 요람으로 쓴 게 아니었어. 그저 자기 비자금을 세탁하는 구멍으로 쓰고 버린 거야. 강민준은 배신감에 몸을 떨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음이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저 JS그룹 강민준입니다. 대성 테크 공장을 다시 돌려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이사님, 아니, 이제 이사도 아니지. 강대현 부회장이 그쪽이랑 엮이지 말라고 엄포를 놨어요. 우리도 살아야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강민준이 다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받지 않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평소 친형제처럼 지내던 박 사장마저 냉정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나도 처자식이 있잖니. 괜히 너 도와줬다가 우리 회사 문 닫게 생겼어. 다신 연락하지 마라. 강민준이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강대현의 손아귀에 있었고 떨겨나간 강민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장의 고지서 뭉치가 날아들었습니다. 강민준이 고지서를 확인하며 이마목을 짚었습니다. 전기랑 수도도 곧 끊겠다고 하네. 정말 끝이라는 건가? 강민준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민준이 낫을 들고 억척스럽게 자라난 잡초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슨 기계 앞에 앉아 걸레로 기름때를 닦아내는 강민준의 옷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만수는 그늘 밑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장 안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준은 불도 켜지지 않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한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민준의 어깨가 들썩이며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 거예요? 강민준이 기계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강민준의 등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강민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거기엔 한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만수가 평소의 어눌한 모습이 아닌 아주 잠시 동안 형형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기운내라. 강민준이 멍한 표정으로 한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상무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한만수는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강민준이 한만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지만 한만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민준은 한만수의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형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어떻게든 이 기계를 돌려보겠어. 강민주는 공장의 핵심 설비인 고압 코팅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기계만 돌아간다면 자신이 개발했던 에너지 소자의 샘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밤새도록 기계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고장난 회로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지고 기름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민준이 전원 레버를 힘차게 올렸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멈춰있던 기계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돌아가기 시작했어. 강민준이 기계 가동을 확인하고는 안도감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강민준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한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만수는 강민준이 수리한 기계 앞으로 다가가 계기판을 살폈습니다. 한만수가 능숙한 솜씨로 미세하게 어긋나 있던 수치를 완벽하게 조정했습니다. 기계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교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한만수는 잠든 강민준의 얼굴을 인자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강민준은 기계가 내는 소리가 달라졌음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강민준이 눈목을 비비며 기계 계기판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맞춘 수치보다 훨씬 완벽해졌어. 마치 새 기계처럼 돌아가잖아. 강민준은 의아해하면서도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준이 숙소 창문을 열며 크게 외쳤습니다. 상무님, 기계가 완벽해요. 이제 샘플을 만들 수 있어요. 한만수는 창가에 서서 지저귀는 새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혁신 부품 샘플 제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오랜만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잡초 사이로 작은 꽃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정착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기술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고 공장 정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야구 배트와 쇠파이프를 든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장선 사내의 가슴팍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입에는 껌을 짝짝 씹으며 강민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민준이 작업 장갑을 벗으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공장에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용역 반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민준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야, 강민준. 내 형님이 전해주라더라. 이제 이 땅 팔렸으니까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강민준이 바닥에 나뒹굴며 외쳤습니다. 여긴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내 허락 없이는 못 건드려요. 용역 반장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옆에 있던 드럼통을 요란하게 내리쳤습니다. 허락? 웃기고 있네. 야, 애들아. 기계부터 다 때려 부수고 저 노인네부터 밖으로 던져버려. 사내들이 숙소 앞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한만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내가 한만수의 휠체어를 발로 거칠게 차려던 찰나였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보던 한만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변했습니다. 한만수가 휠체어에서 정광석화처럼 일어나 사내의 발목을 낚아채고 팔목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 내 팔 부러진다. 사내의 비명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 반장과 다른 사내들이
경악하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만수가 꺾고 있던 사내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한만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만수가 가슴을 펴고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곳은 창업주께서 피땀으로 일군 성지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용역 반장이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 노인네 당장 안 잡고 다 같이 달려들어. 사내들이 한꺼번에 한만수를 향해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한만수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고 신속한 동작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한만수가 손바닥으로 사내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자 덩치 큰 사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창업주의 그림자이자 전설적인 해결사로 불렸던 한만수의 호신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용역 반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 뭐야? 사람 살려. 한만수가 용역 반장의 멱살을 잡아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함부로 발톱을 드러내면 그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한만수가 손을 놓자 용역 반장은 꼴사납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기들의 차로 도망치듯 올라탔고 먼지를 흩날리며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준은 입을 벌린 채 한만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만수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상무님, 한 상무님 맞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만수가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많이 놀라셨죠? 아직은 저들이 감시를 늦추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좀 했습니다. 한만수가 주위를 살피더니 민준을 공장 구석에 있는 낡은 배전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만수가 숨겨진 스위치를 누르자 바닥에 무거운 철판이 스르르 열리며 지하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하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만수가 지하실 벽면에 있는 붉은 벽돌 하나를 눌렀습니다. 벽의 일부가 열리며 금고가 나타났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만수가 가방을 열어 두꺼운 장부 한 권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강대현 부회장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레드 장부입니다. 그룹의 비공식 지분 구조와 저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가 담겨 있지요. 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안에는 강대현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정관계 로비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어떻게 아버지와 그룹을 이렇게 망칠 수 있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만수가 이번에는 상자 하나를 더 꺼내 그 안에서 묵직한 옥인장을 꺼냈습니다. 한만수가 인장을 민준의 앞에 내려놓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창업주께서는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자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그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을 말입니다. 저에게 이 유산을 지키라 하셨고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면 전하라 하셨습니다. 강민준이 인장을 잡으려 하자 한만수가 민준의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인장의 무게를 견딜 인내심과 지혜가 있는지 제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준이 곧 눈물을 닦고 결연한 눈빛으로 한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심판하고 그룹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한만수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기계실로 안내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들이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공장의 주 기계에 들어갈 핵심 암호를 알려드리지요. 한만수가 불러주는 복잡한 숫자를 민준이 기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순간 멈춰있던 정밀 가공기가 기분 좋은 진동과 함께 빛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정은 창업주와 저만이 알고 있던 세계 유일의 코팅 기술입니다. 도련님이 개발한 소자에 이 기술을 입히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 탄생할 겁니다. 강민주는 한만수의 지도 아래 밤을 새워가며 시제품 생산에 매진했습니다. 한만수는 곁에서 민준의 동작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노련한 감각을 전수했습니다. 새벽 무렵 마침내 은은한 빛을 내는 완벽한 에너지 소자 부품이 배출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의 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강대현은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강대현이 책상 위의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노인네 하나한테 10명이 당하고 왔다고. 이 쓸모없는 놈들. 김 실장이 구석에서 몸을 떨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무술의 달인 같았다고 합니다. 강대현이 창가로 걸어가 어두운 도심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만수 상무. 그 영감탱이가 정말 치매가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면 강민준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건가? 강대현이 서랍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차 준비해. 내일 당장 그 썩어가는 공장으로 간다. 김 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수행원들을 더 넉넉히 준비하겠습니다. 강대현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밟아 뭉개버리겠다는 집착이 불타올랐습니다. 경기도의 고요한 폐공장 위로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만수의 정체가 밝혀진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지하실에서 가져온 빛바랜 가죽 수첩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한만수가 평생을 바쳐 관리해온,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각계각층 거물들의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강민준이 수첩을 넘기며 한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정말 이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지금의 저는 횡령범으로 낙인 찍힌 도망자일 뿐인데요. 한만수가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의 인연은 직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지는 법입니다. 창업주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을 찾아가십시오. 한만수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금융계의 전설로 불리는 최 명예회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울 도심의 삼엄한 경비가 처진 최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강민준의 안목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하고 계십니다. JS 그룹 사람이라면 더더욱 만날 이유가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강민준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품 안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만수 상무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이 글자만 전해주시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경호원이 귀찮다는 듯 쪽지를 낚아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든이 넘은 노인이 지팡이도 잊은 채 달려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민준의 어깨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이 글자를 어디서 났느냐? 보은이라니. 한 상무가 살아있단 말이냐?
강민준이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상무님은 건강하게 계십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며 몸을 낮추고 계실 뿐입니다. 최 회장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지팡이를 짚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한 상무가 보낸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심부름이라도 기꺼이 따를 것이니. 저택 안서재에서 최 회장은 강민준이 가져온 시제품 부품을 돋보기를 끼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JS그룹의 기술이 아니야. 한 상무와 창업주만 알고 있던 그 전설의 공정이구나. 이걸 자네가 해냈단 말이지. 강민준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고 진짜 기업의 가치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 개인 자금 5천억을 즉시 대성테크로 송금해라. 담보도 필요 없고 이자도 필요 없다. 한 상무에 대한 내 마지막 예의니까.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자 대성테크는 눈부시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은 가장 먼저 공장 주변의 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강대현에 의해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나이가 지긋한 박주임이 강민준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사님, 아니 사장님, 정말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까? 갈 곳이 없어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박주임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엔지니어들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들어서며 다시 살아난 기계 소리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만수는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강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만수가 민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도련님, 사장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저들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영의 시작입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만수가 건네준 전 세계 공급망 열쇠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강민준의 공장에서 생산된 특수 부품들은 이 장치에 담긴 연락망을 타고 독일과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샘플로 전달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해외 업체들로부터 성능이 경이롭다는 찬사와 함께 대규모 주문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본사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강대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강대현이 김 실장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난 거야? 당장 주거래 은행 압박해서 대성테크 계좌 다 묶어버려. 한 푼도 못 쓰게 만들란 말이야. 김 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미 확인해 봤는데 자금이 해외 사모펀드를 거쳐 들어와서 우리 권한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강대현이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준, 이 새끼가 어디서 이런 잔머리를 배운 거지. 배후에 분명 누가 있어. 밤이 깊어지자 공장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강민준과 한만수는 공장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마주했습니다.
강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상무님, 예전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밥 먹는 이 순간이 더 행복합니다. 한만수가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업주께서 가르치신 사람 중심의 경영입니다. 강대현 부회장은 결코 알 수 없는 가치지요. 한만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대현은 탐욕이 강한 자니 그 탐욕을 이용해 제풀에 넘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민준은 한만수가 제안한 덫의 내용을 확인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JS 그룹 본사 이사진들의 개인 우편함에는 발신인 불명의 봉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인 박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봉투를 열어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대현이 저지른 비자금 세탁 내역이 담긴 레드 장부의 일부 페이지가 선명하게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급히 문을 잠그고 옆에 있던 이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이사님, 자네도 받았나? 이거 진짜라면 우리 다 끝장이야. 강대현 부회장이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전화기 너머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지금 보고 있네. 이거 아무래도 강 부회장 배에서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대체 누가 이걸 보낸 거지? 본사 내부에는 강대현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성테크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글로벌 X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JS 그룹에서 밀려났던 강민준 사장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JS 본사 건물의 주가 전광판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급하게 바뀌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이사진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은 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과거 강대현의 눈치를 보며 강민준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박 이사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박 이사가 이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이사. 우리 줄을 잘못 쓴 것 같네. 강민준 사장이 대성공을 거뒀어. 당장 연락해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에서 이 이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네. 강대현 부회장 무서워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강민준의 휴대폰에는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이사진들의 연락이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강민준은 화면에 뜨는 이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민준이 곁에 서 있던 한만수 상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연락이 오네요. 어쩜 이렇게들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만수가 정장의 깃바꿈을 바로잡으며 인자하지만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사장님. 이제 저들이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야죠. 제가 잠시 외출을 다녀오겠습니다. 한만수는 수십 년 전 창업주를 모실 때 입었던 고급 수트를 꺼내 입고 본사 앞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모여있던 박 이사와 이 이사가 한만수를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박 이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만수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한 상무님. 아니, 한 고문님. 그동안 치매라고 알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정정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만수가 박 이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만수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걱정이라니요. 제가 죽기만을 바라며 강대현 부회장 뒤에서 웃으시던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강민준 사장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한만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총에서 강대현 부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는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싫다면 이 장부 내용이 검찰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두 이사는 장부의 첫 페이지만 보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계약금으로 들어온 수익금을 가장 먼저 지역사회를 위해 썼습니다. 시골 마을의 낡은 회관을 수리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사들은 강민준을 가장 존경받는 젊은 기업인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거실에 앉아 강민준에 대한 칭찬이 가득한 신문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재로 들어온 강대현을 보며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는데 너는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 내가 민준이를 너무 매정하게 내쳤던 것 같구나. 당장 민준이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라. 강대현이 주먹을 꽉 쥐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놈은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아나무인입니다. 제가 연락해 봤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 모른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강 회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외쳤습니다.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다. 내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직접 목소리 좀 들어봐야겠다. 강대현이 강 회장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로채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혈압도 높으신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구슬려 보겠습니다. 강대현은 방을 나가자마자 강 회장의 휴대폰에서 강민준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강대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김 실장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강대현이 책상 위의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그 새끼가 잘 나가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당장 대성 테크 내부에 사람 심어. 핵심 설계도부터 훔쳐오고 만약 안 되면 공장 자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민준과 한만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안에서 강민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한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말씀대로 새로 들어온 직원이 금고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정말 형이 보낸 사람이 맞나 보네요. 한만수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모니터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금고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설계도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져가는 순간 모든 움직임은 녹화될 겁니다. 한만수가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슬쩍 정보를 흘리세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곳에 무리한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말입니다. 강대현 부회장이 그 미끼를 물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강민주는 한만수의 조언대로 첩자에게 조작된 경영 정보를 흘렸고 강대현은 그 정보를 진짜라 믿고 자신의 비자금까지 끌어모아 위험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공장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밝아졌습니다. 강민주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공장 마당에서 성대한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공장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고기를 구워 직원들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직원들이 술잔을 높이 들며 강민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한만수는 평상에 앉아 웃고 떠드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민준이 소주병을 들고 다가와 한만수의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무님은 제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평생 모실 은사님입니다. 한만수가 민준의 손을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업주께서 도련님을 믿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도련님 곁에서 제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건한 신뢰를 담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직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공장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준과 한만수가 숙소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공장 외곽 울타리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고양이처럼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를 불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했고 차가운 밤 공기만이 건물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일과를 마친 한만수 상무가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챙겨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길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한만수의 안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건장한 사내 4명이 차에서 쏟아져 나와 한만수를 에워쌌습니다. 한만수가 가방목을 꽉 쥐며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강대현 부회장이 보낸 쥐새끼들이냐. 늙은이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나 많이 왔어. 사내 중 하나가 품 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말이 많네, 영감님. 곱게 가자고 하면 피곤해지니까 말이야. 한만수가 몸등을 날려 저항하려 했지만 뒤에서 덮친 사내의 충격기에 몸을 떨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내들이 한만수를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실었고 승합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강민준이 퇴근한 줄 알았던 한만수의 가방이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나갔습니다. 강민준이 가로등 밑에 떨어져 있는 한만수의 찌그러진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준이 안경을 움켜쥐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무님, 안 돼. 상무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때 강민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 제한 번호를 확인한 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대현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내 옆에 있던 그 노인네 찾고 있니? 지금 내 앞에 아주 공손하게 앉아 계신다. 강민준이 이목을 꽉 깨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미쳤어. 당장 상무님 돌려보내. 이건 범죄야. 강대현이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범죄? 네가 횡령범으로 몰렸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야. 그 늙은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레드 장부 들고 외곽 폐창고로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이 영감 목숨은 보장 못해. 전화가 끊어지자 강민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강민준이 급히 공장 보안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살피며 강민준에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한 상무님 몸등에 심어둔 위치 추적기가 작동 중입니다. 현재 좌표는 서쪽 폐창고 단지로 나옵니다. 강민준이 안경을 닦으며 냉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특수보안팀 움직여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먼저 들이닥치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외곽을 포위해주세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강민준이 다시 공장 생산 라인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옥상에 준비해둔 연기 발생 장치 다 가동하세요. 대현형이 이곳을 보고 불이 났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안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난 것처럼 꾸미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강민준이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은 지금 제 기반을 태워버리려 할 겁니다. 그 탐욕을 이용해서 방심하게 만들어야 상무님을 무사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각 강대현은 폐창고 안에서 의자에 묶인 한만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만수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긴 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강대현이 한만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빈정거렸습니다. 상무님, 진작 장부 내놓고 편하게 사시지 그랬어요. 왜 민준이 같은 놈한테 붙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한만수가 입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으며 강대현을 쏘아보았습니다. 강대현,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내 목목을 조르게 될 거다. 창업주께서 너를 왜 후계자에서 제외하려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강대현이 한만수의 뺨을 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 제국은 내가 만든다. 창고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강민준이 장부 상자를 든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묶여있는 한만수를 보고 오열하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사내들이 강민준의 안목을 가로막고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대현이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느라 고생했다. 여기 공장 포기 각서랑 주식 양도 서류에 서명해라. 그럼 이 영감님은 살려보내주지. 강민준이 서류를 집어들며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강대현이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악행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애초에 네가 잘난 척만 안 했어도 내가 비자금 좀 챙기는 걸 아버지가 모르셨을 텐데 말이야. 내가 그 장부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김 실장 시켜서 내 컴퓨터에 돈 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강민준이 서명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강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형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하고 저를 횡령범으로 만든 게 확실하네. 강대현이 호탕하게 웃으며 창고 밖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니? 봐라, 지금 내 소중한 공장에서 연기가 펄펄 나고 있어. 내 방화범들이 지금쯤 다 태워버렸을 거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강민준이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연기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강대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웃어? 미친 거냐? 내 전 재산이 타버리고 있는데. 강민준이 강대현을 가엾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건 불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야. 형을 안심시키려고 내가 준비한 선물이지. 그리고 형이 지금 한 모든 말들 이 안에 다 담겼어. 강민준이 자신의 셔츠 단추 사이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강대현이 당황하며 강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나를 속인 거야. 그때 묶여있던 한만수가
갑자기 묵묵을 크게 비틀었습니다. 단단해 보였던 밧줄이 한만수의 손목에서 힘없이 풀려나갔습니다. 한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대현의 팔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만수가 옷을 털며 대현에게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강대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내 탐욕이 만든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폐창고 안에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으며 들려왔습니다. 강대현이 당황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나며 강 회장이 경찰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강대현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추악한 놈아. 네가 내 입으로 짓거린 이 말들을 똑똑히 들어라. 화면 속에서는 강대현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민준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자랑하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대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강 회장이 강대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죗값을 달게 받아라. 한만수가 밧줄을 걷어내고 강 회장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JS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만수가 옆에 서 있던 강민준을 손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도련님은 회장님의 아들이기 전에 이 그룹을 살릴 유일한 희망입니다. 강 회장이 강민준의 어깨를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진심을 보지 못하고 큰 상처를 줬구나. 강민준이 강 회장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경찰들이 강대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대현이 끌려가면서도 강민준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습니다. 강민준, 네가 이긴 것 같지. 내가 숨겨둔 비자금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거다. 한만수가 낡은 휴대폰을 흔들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계좌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동결되었다. 내 인맥들이 내 숨통을 끊어놓았으니까. 강대현이 경악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던 강대현이 공장 쪽의 연기를 가리키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공장은 다 탔을 거다. 내 방화범들이 다 끝냈다고 했어. 강민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연기 발생 장치일 뿐이야. 내 방화범들은 이미 경찰서에 가 있단다.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은 강대현이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방이 경찰차의 붉은 불빛으로 가득 차며 강대현의 몰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JS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주주와 이사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조정하며 힘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횡령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그룹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이사진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만수가 맨 앞줄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을 응원했습니다. 주주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강민준은 JS그룹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강민준이 취임사에서 강조하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곧 기술입니다. 강대현 전 부회장 밑에서 일했던 분들도 실력만 있다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한만수가 평소처럼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한만수가 뒷좌석 문을 열며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제 집무실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준이 한만수의 손을 가볍게 누르며 직접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뒤에 편하게 앉으세요. 한만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상석에 앉겠습니까? 저는 기사일 뿐입니다. 강민준이 한만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뒷좌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무님은 제 스승이자 가족입니다. 오늘은 제 효도를 좀 받아주세요. 결국 한만수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뒷좌석에 몸등을 실었습니다. 강민준이 운전대를 잡고 본사 건물을 향해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직원이 복도 양옆으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강민준이 차에서 내려 뒤편의 한만수 상무를 먼저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천장을 찌를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강민준과 한만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준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만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한만수 상무님 덕분입니다. 이 영광을 모두 상무님께 돌립니다. 한만수가 고개를 숙여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만수의 눈가에는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려한 로비의 조명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그 시각 강대현은 법정에서 차가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대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모든 부당이득과 재산을 몰수한다. 강대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기사의 손에 모든 제국이 무너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대현의 화려했던 시절은 그렇게 어두운 감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녁 무렵 강 회장은 경영권 승계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마쳤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덮으며 옆에 서 있던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짐은 네가 지거라. 나는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하구나. 강민준이 서류를 받아들며 굳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상무님과 함께 제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강 회장이 정원 창밖을 보며 한만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한 상무. 우리 이제 다 늙었는데 저 정원이나 좀 같이 걷지 않겠나? 한만수가 강 회장의 옆으로 다가가 지팡이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두 노신사가 서로를 부축하며 노을 지는 정원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우정이 다시금 따뜻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밝은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화창한 아침, 경기도 외곽의 옛 대성 테크 부지는 몰려든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녹슬고 버려졌던 공장터에는 이제 최첨단 설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JS 그룹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추진한 한만수 기술교육센터의 완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한만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무님, 아니 이사장님.
오늘 정말 근사하세요. 이 옷이 상무님의 기품을 다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만수가 기사 제복이 아닌 몸에 딱 맞는 남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리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한만수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강민준에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평생 핸들만 잡던 손이 무색하게 이런 귀한 옷을 입혀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아니 회장님 덕분에 제가 호강을 합니다. 강민준이 한만수의 팔짱을 끼고 단상으로 향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호강이라니요. 상무님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땀에 비하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상무님이시니 어깨 펴고 들어가세요. 완공식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가난하지만 꿈을 품은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건물을 올린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낡은 겉모습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영의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이 센터의 명예 이사장님이신 한만수 상무님을 모십니다. 한만수가 우렁찬 박수 소리를 받으며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만수가 안경을 고쳐 쓰고 원고 대신 청년들의 눈목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누군가의 차를 운전하며 뒷모습만 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큰 기술은 핸들을 꺾는 법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버려진 기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보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닦이는 법입니다. 한만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청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은 단상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공적인 완공식을 마치고 며칠 뒤 강민준은 본사 회장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책상 정중앙에는 서류 뭉치 대신 투박하지만 정교하게 깎인 나무 조각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만수가 공장 시절 민준을 위해 직접 깎아 선물했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의 조각상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주간 보고서를 건네자 강민준이 조각상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대성테크에서의 그 밤들을 떠올립니다. 숫자에 매몰되어 사람을 잃지 말라는 상무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요. 강민준은 이제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불리며 모든 결정의 순간에 직원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한만수는 고문으로서 민준의 곁을 지키며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그룹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한편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강대현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매달 보내주는 대성테크 공장의 사계절 풍경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여름의 잡초가 사라지고 하얀 눈이 덮인 공장의 모습을 보며 강대현이 메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조금 더 가지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이 사진 한 장뿐이구나. 강대현은 매일 아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던 강민준의 뒷모습과 자신이 걷어찼던 한만수의 휠체어를 떠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만함이 불러온 파국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었습니다. 본가 정원에서는 강 회장이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정원을 가꾸던 한만수를 부르며 흙 묻은 손을 털었습니다. 여복의 한 상무,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서 차나 한잔하지.
잔이가 없으면 정원에 꽃이 피어도 보는 재미가 없네. 한만수가 가위를 내려놓으며 강 회장의 옆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나무도 사람처럼 손길이 가야 제 빛을 내는 법입니다. 우리 도련님이 저렇게 잘 커주신 것도 다 회장님의 뿌리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이 한만수의 손을 꽉 쥐며 씁쓸하지만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네. 민준이를 키운 건 내가 아니라 자네의 그 묵직한 진심이었어.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보물은 금고 속 주식이 아니라 바로 자네였네. 두 노인은 석양이 지는 정원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앙금을 모두 씻어낸 듯 평온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만수가 짐을 챙겨 강민준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한만수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도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남은 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한만수의 가방을 뺏으며 소리쳤습니다. 상무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려가시긴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제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한만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기사 출신입니다. 회장님 댁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고 싶습니다. 강민준이 한만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상무님은 기사가 아니라 제 할아버지이고 스승님이세요. 대저택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을 이미 꾸며두었습니다. 제 효도를 거절하실 생각 마세요. 상무님이 안 계신 집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한만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풀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화려한 세단 대신 먼지 쌓인 낡은 트럭에 몸등을 실었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익숙한 길을 달려 옛 공장 근처의 단골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준이 고기를 한만수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호텔 식사보다 여기서 먹는 국밥이 제일 맛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 공장 바닥에서 상무님과 먹던 컵라면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만수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고난을 같이 씹어 삼켰으니 그 맛이 잊힐 리가 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으시니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기사를 버리지 않은 막내 아들의 지혜를 칭송하며 소외된 이들을 먼저 챙기는 경영 철학에 열광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한만수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무는 가끔 강민준을 보며 창업주를 찾기도 하고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을 어제 일처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매일 아침 한만수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저택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상무님, 저 기억나세요? 제가 상무님 차 뒤에서 잠들던 민준이에요. 한만수가 멍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보다가 아주 찰나의 순간 예전의 그 날카롭고 따뜻한 눈빛을 보이며 속삭였습니다. 알지. 우리 민준이. 뿌리가 깊은 나무. 흔들리지 말거라. 그 한마디에 강민준은 한만수의 손등에 얼굴목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을이 강변을 붉게 물들이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강민준과 한만수가 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한만수의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맞잡은 채 보폭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강민준이 한만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아래로 해가 떨어지며 하늘은 보랏빛과 금빛으로 화려하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금관을 쓴 왕만을 기억하지만 그 왕을 만든 것은 이름 없는 늙은 기사의 헌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며 던져버린 낡은 겉껍질 속에 사실은 세상을 구원할 가장 눈부신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계는 피를 나눈 자리가 아니라 진심을 나눈 사람의 가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엄한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발걸음 위로 사람을 향한 진심만이 영원하다는 진리가 강물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내던진 낡은 보따리 속에 사실은 세상을 바꿀 가장 눈부신 보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직 숫자와 권력으로만 판단했던 강대현 부회장의 오만이 결국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무덤이 되었죠. 반면 벼랑 끝에서도 노기사의 손을 놓지 않았던 강민준 회장의 따뜻한 진심은 죽어가던 그룹을 살려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평범한 누군가가 혹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작아진 우리네 이웃과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정한 보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진심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데려올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